XSFM입니다. I, D, W, K 기본 교양 21세기 언론정보학 위기 탈출 넘버 기레기 우리가 말이죠. 15일 날 민방위를 하는 이유는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테러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다급한 마음을 잊어버릴까봐 가끔 이 전국적으로 마인드를 족치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훈련이라고 부르지요. 위기 탈출 넘버원에서 말하듯이 위기 상황은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거 하고 있잖아요. 왕좌의 게임 특집 네. 하면은 네. 거기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네. 발라 모글라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건 또 뭐예요? 모든 인간은 죽는다. 네, 맞아요. 그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프로죠. 네. 네, 위기탈출 넘버원. 물론 물뚝심송 상인 고문께서는 모든 사람은 지겨워 죽겠다. 지겨워 죽는다. 예. 이런 격언은 모르시는 듯. 오늘도 내일 이 시간에 아마 또 장문의 원고를 들고 아마 오시긴 오실 텐데. 네.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겁니다. 언론의 위기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처럼 일반적인 인사나 하고 있을 만큼 여유 있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서 공습 경보를 올렸습니다. 이용과 UMC의 소개는 이따가 밤 10시쯤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21세기 언론정보학 시간이 4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땐 뭐 했었죠? 네? 그분 발글성님 나왔었구나. 네. 최단기의 혀를 자랑하는 발글성님이 계셨죠, 그때는. 그렇죠. 예. 네. 이번에는 조금 더 위태위태한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 탈출 넘버 기레기. 네. 시간에. 여기 네. 곤충 하나가. 네. 예. 보이지 않는 미생물을 잡고 계신 게스트를 소개해드릴 때가 왔습니다. 예. 한낱 미물과 싸우시느라 집중을 못하고 계신. 네. 최근에 한국 사람들의 인생을 가장 괴롭히는, 정신 상태를 가장 좀먹는 미물은 네. 기자다. 예. 인터넷 언론이다. 네. 그리고 가만 보면요. 옛날 신문 그냥 읽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른들 버릇대로 일면만 안 보죠? 네. 그럼 나쁜 신문 별로 없어요. 옛날 신문이라고 하면 언제적 신문 말하는 거예요? 트레디셔널 페이퍼. 예. 일면이나 사설만 안 보면 볼만한 거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경제지는 빼야죠. 그건 예전에 21세기 언론정보학을 참고해 주십시오. 네. 하여간 여기서 제가 이제 오늘 무슨 이야기가 진행될지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두 가지 소재들만 분명히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오늘은 만족입니다. 그래서 공습경보를 울렸습니다. 이런 분을 초대했습니다. 굳이 말하면 그것은 알기 싫다의 그동안의 역대 출연진들은 나름 작지 않은 규모로 세상을 움직여왔는데 네. 진짜예요. 예를 들면 김창규. 그렇죠. 예. 네, 김창규는 한 번에 외교부도 움직이고 네. 경찰도 움직이고 네. 필리핀 대사관과 영사관도 움직이고 네. 그것이 알고 싶다 팀도 움직였죠. 그랬죠. 춘심회비 전 딴지일보 문화부장은 이 사람이 만든 뱅뱅 이론이 거의 비슷한 시간에 조선일보와 한겨레를 카피뜨게 만들었죠. 네, 맞습니다. 심지어 오덕요정 카인의 댓글 수사는 지금 사실 우리가 원했던 만큼의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네. 원세훈의 정치 인생을 벼랑 끝으로 움직였어요. 야, 그러고 보면 참 신기해요. 그런 게. 네. 예. 최소한 원세훈은 임태희만큼은 나갈 수 있었던 사람이죠. 네, 그랬죠. 아무리 생각해도 임태희가 살아남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네. 네. 새정치연합의 김광진 의원은 사이버 사령부와 국방부 그리고 사병들의 여름에 팔 걷는 일을 하도록 김관진을 움직이기도 하고. 예. 야, 이거 이 여름을 시원하게 난 장병들. 네. 예. 김태윤 감독은 이 황상기 씨의 진심에 네. 본인이 움직여가지고 그랬죠. 예. 영화도 만들고. 물뚝심송 상임고문은 댁에 계신 개 탱구의 헤어스타일을 움직이고 있어요. 경기 동부 사건이 가장 컸죠, 최근에는. 물론 그런 것도 있죠. 예. 네. 이용 상임수석은 재수 씨의 마음으로 움직였어요. 붙일 말이 안 떠오른다. 예. 네. 마사오 경제수석은 이 사람 뭐였지?
중고 핸드폰의 위치를 한국에서 중국으로 움직였어요. 네, 각종 물류를 움직이셨죠. 예. 네, 정확히는 인천공항까지. 네. 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데 제 판단에는 오늘의 게스트만큼 우리나라 언론 환경에 큰 광역 데미지를 시전한 인물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인터넷 언론 개혁의 선구자. 본인은 손사래를 치고 계시는데요. 알았다고 좋아하실 성격은 아니십니다. 예. 예, 스웨거를 잘하셨으면 이미 유명해지셨겠죠. 유명해지면서 많은 적들이 생겼겠죠. 네, 예. 이분이 왜 유명해지지도 않고 네. 적도 만들지 않았느냐. 제가 한 번만 만나 뵙고 바로 알아챘어요. 이분은 유닛 특성상 예. 덕후예요. 네, 예. 덕후가 갖춰야 할 모든 걸 다 갖춰주셨는데요. 네, 말투만 들어서 아실 거예요. 예. 이 가장 잘 알려진 사이트로는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는 일간 워스트를 창시해내신 레이니걸 이준행 선생이십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왜 남성이신데 걸인가요? 에이, 졸라 컨벤셔널한 질문이다. 컨벤션 하고 싶지 않다 진짜. 컨벤셔널한데 전 진짜 궁금했거든요. 많은 궁금하신 저 이용 같은 궁금증을 가지신 청취자 여러분 검색창에 가셔가지고요. 네. 밴드 Bare Naked Ladies를 검색해 보세요. 그 아저씨들 어떻게 생겼나. 예. 네, 상태 흡수룩하시거든요. 뭐라고 부르면 뭔 상관이야. 예. 프레디 머큐리가 있던 밴드는 마제스티냐, 킹이냐?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퀸이죠. 그렇죠. 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런 훌륭한 대감을 모신 이유는 네. 상황이 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위기에 노출돼 있는데 이런저런 많은 위기들 중에 당장 빠져나가셔야 되는 위기, 기레기로부터의 위기를 네. 건져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최근까지 기레기로부터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을 하신다고 하셨다가 포기하셨어요. 한 석 달 됐죠? 안 하신지. 예.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모셨어요. 독촉 받는 건가요, 이제? 아니요, 다시 하시라는 뜻은 아니에요. 네. 다만 이제 사람들이 그나마 청취자분들이 모르셨으면 좀 더 아시면 자기 스스로라도 어떻게 구제할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는 이거였습니다. 내가 왜 데스크탑 앞에만 앉아있으면 태블릿만 펼쳐들면 스마트폰에서 웹브라우저만 켜면 이 이상한 기사들을 자꾸 탭하고 있는가? 4시간 10초씩과 그 탭하는 데 쓰는 집중력을 낭비하고 있는가? 이런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충격 고로케였지요. 그렇습니다. 이 사이트를 안드로이드가 설명해 줄 거고요. 레이니걸 이준행 선생이 제작한 충격 고로케는 인터넷 신문의 기사들을 다루는 통계 사이트로 그 중에서도 충격, 경악 등과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을 집계하였습니다. 낚시성 제목을 많이 쓰는 신문사의 순위를 매겨 기사 노출 빈도를 높이기 위해 기사문의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제목을 상습적으로 붙이는 언론사의 행태를 데이터로 보관해왔습니다. 작년에 포털 다음에서는 아예 충격 고로케가 수집한 자극적인 제목을 가진 기사들을 자사 포털의 뉴스란에 넣지 않기로 했다고 발언을 하기도 했지요. 이 충격 고로케라는 사이트는 올해 5월 29일에 없어졌습니다. 맞습니까? 없어지진 않았죠. 정확히는 없어진 게 아니고 수집을 종료했고요. 수집을 예전 데이터들은 종료하셨습니다.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 전에 수집하시던 데이터가 이게 무슨 해충박멸 얘기 같다. 그 전에 수집하시던 데이터가 정확히 뭡니까? 신문사들이 온라인에 뉴스를 송고하면서 기사 제목에다가 본래 기사 제목이 아니고 충격이나 경악, 헉, 아찔 뭐 이런 키워드를 달아놓은 것들을 얘네가 도대체 얼마나 이렇게 낚시성 키워드를 붙여다가 송고를 하는지 그것들을 하나하나 세서 하루에 얼마나 생산이 되는지 아니면 언론사별로 얼마나 생산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숫자로 집계를 했던 데이터들을 모았었죠. 마치 제가 맞았네요. 해충의 종을 구분하여 거기에 맞는 독약을 개발해내는 듯한 예. 물론 독약까지는 개발 안 하셨습니다만은 네. 왜냐하면 해충의 실체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스타쉽 트루퍼스에서 보면 나오잖아요. 벌레를 잡고 싶으면 벌레를 알아야 된다. 예, 연구를 하죠. 예. 충격 한 단어만이 아니었군요. 뭐 헉 고로케, 아찔 고로케, 경악 고로케가 될 수도 있었는데 충격이 제일 많은 단어였나 보죠? 처음에 제가 주목을 썼던 키워드가 충격이었었고요. 단지 충격이라는 키워드만 달려있었던 온갖 종류 기사에다 이제 충격이라고 달아놨었는데 그것들을 집계하고서는 그냥 오픈했더니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단어 달아놨던 거 나 전에 본 적 있었다고 하면서 경악도 알려주시고 헉도 알려주시고 정확히는 표제죠. 제목이죠. 네. 왜냐하면 그 제목이 사람들을 탭하고 클릭하게 만드니까 네. 내용은 무슨 내용이 나오건 간에 충격, 아찔, 헉은 넣는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수집하실 때 데이터에서 중요한 전제 중에 하나는 가능한 한 전수조사잖아요. 어떻게 표본을 확보하셨습니까? 그 많은 걸? 그냥 언론사들이 기본적으로 전체 기사 목록들은 다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RSS라고도 하고 전체 기사 목록들은 다 내놓고 있으니까. 피드가 됩니까? 피드죠. 피드를 뭐 통째로 이제 긁은 거죠. 긁은 것 중에서 이제 제목에 관련 단어들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그것들을 전부 집계를 하기 시작한 거죠.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언론사, 거의 모든 언론사라고 하죠. 모든 언론사는 불가능하니까 요즘 너무 많아서 거의 모든 언론사들이 제공하는 기사 제목의 피드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서비스들은 다 제공하고 있어요. 서비스는 제공하고 혹은 있어요.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들 모두 수집이 가능하겠죠. 인터넷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들은 다 수집이 된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겁니다. 이것은 네? 이런 나긋나긋하고 조용한 말투로 세상 모든 걸 다 알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 깜짝이야. 몰랐네. 아니 왜냐면 되게 전지전능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무 조용조용 하시잖아요. 깜짝이야. 다 돼요. 그러니까. 다 돼요? 네. 예, 진짜 다 되니까. 네. 그 아이튠즈도 비슷한 거 올리거든요, 사실. 아, 그래요? 예, RSS 우리가 만든 XML 파일 긁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RSS를 제공하는 언론사의 기사 제목들을 맞습니다. RSS에서 추출해가지고 맞습니다. 예, 긁어와서 거기서 이제 그 네. 문자열을 이제 따내가지고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어른과 불의 노래 할 때부터 네. 계속 제가 이렇게 뭔가 그 지식의 바다에서 유리된 섬 같아요. 지난주에도 두 분이 하나도 못 알아들을 얘기를 저한테 자꾸 설명하시더니 아, 그러니까 오늘도 그런 그림이네요. 우리 언론사가 제공하는 모든 기사의 모든 제목을 정리해놔요. 정리해놔요. 그러니까 긁어가라고 정리해놔요. 긁어가라고? 예. 아, 긁어가라는 건 어디 퍼가라고? 그러니까 퍼간다기보다는 어떻게든 쓰라고. 맘대로 써라. 예. 그러면은 그걸 다 긁어와요. 제공하는 걸 다 긁어와. 그건 아마도 정보 공유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기보다는 기사를 지들이- 읽어라죠. 네. 기사를 읽어라. 한 클릭이 아까우니까 예. 보통 이제 링크의 형태로 긁도록 해주는 다리를 놓고 그러나요? 링크도 제공하고요. 제목도 제공하고. 제목만 내용의 제공하기도 하고, 내용의 일부도 제공하기도 하고. 하긴 무엇을 긁느냐는 전적으로 긁어가는 사람의 마음. 네. 예. 결국 완전 다 공개해놨군요. 그렇죠. 편안하게. 신문을 다 펼쳐놓고 거기서 제목들을 이제 하나하나 가지고 오는데 그것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뭐 로봇이 한다 그 정도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모든 언론사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한번 제가 드렸던 말씀을 범위를 줄여보죠. 어느 정도 범위의 언론사였습니까? 처음에 손대실 때. 저는 포털에 주로 송고하던 언론사들 위주로 이제 수집을 하기 시작했었고요. 그 중에는 지면을 내는 애들도 있고 우리가 메이저 언론이라고 부르는 애들도 있고 그냥 포털에만 기생하는 이제 온라인 언론들도 있죠. 종이 내는 놈들, 최근에 생긴 회사들 그런 네, 게 다 맞습니다. 해서 1차적인 채집망은 포털 송고 기준. 네. 포털에 노출되는 애들을 위주로 주로 수집하기 시작했었죠. 주로 네이버인가요? 주로 네이버죠. 네. 하긴 네이버 이게 제일 많으니까요. 포털에 지난 6월에 이건희 회장 사망 기사를 처음으로 냈던 아시아엔 그곳은 시끌시끌했는데도 불구하고 포털에 아직 입성을 못해서 별 반응 없거든요. 네. 사람들이 그런 기사를 누가 냈는지도 모르고 일단 첫 번째 거르는 것은 이제 포털에 송고하는 기준으로 했다. 뭔데 이래? 미물과 싸우고 있습니다. 한국의 언론을 논하고 있는데. 네. 마치 언론처럼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니면서 우리들 눈 안에는 들어와서 자꾸 클릭하고 싶게 만드는 벌레 한 마리를 가운데 놓고 저희 셋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기레기로부터의 위기를 탈출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정확히 표제에서 나온 단어들 중에 어떤 단어들을 걸러가지고 데이터로 축적시키셨습니까? 아까 나온 헉, 아찔, 충격 말고 또 다른 단어도 있습니까? 전체 단어들을 말씀을 드리면 충격, 경악, 결국, 멘붕, 발칵. 천천히. 네. 되게 되게 많아요. 네, 아니, 많아서 네, 쭈루룩 이준영 선생께서 되게 삼라만상에 하나도 놀라지 않는 말투 있잖아요. 네. 천천히 연극성 인격장애를 담아 천천히 과장되게 해줘. 하나하나 좀 순서대로 좀 알려주죠. 예. 충격, 경악 말고 네. 결국, 결국 멘붕, 멘붕, 발칵,
발칵. 네, 발칵. 발칵. 입이 쩍. 아, 그건, 붙여 검색합니까? 입이 띄고 쩍? 입이 쩍 붙여서 하기도 하고 떨어져서 하기도 하고요. 둘 다 잡는데. 하긴 쩍만 따로 네. 나오면 좀 이상하니까. 읽어볼까요? 입이 뭐 쩍. 예를 들면 카라 프로젝트 영지 영상 속 몸매 보니 입이 쩍 뭐 이런 식으로 기사를 제목을 달아놨죠 지금. 그 외에 뭐 헉도 있고 폭소도 있고 무슨 일 이럴 수가 알고 보니 뭐 이럴 수가. 알고 보니로 끝나는 거죠. 알고 보니에 대해서는 우리가 10시에 또 이게 9회 말에 얘기할 텐데. 네. 알고 보니 네. 점점점 하는 애들 뭐 네. 화들짝 이것도 있고요. 이것? 알고 보니 이것. 아. 알고 보니와 비슷해요. 아, 알고 보니와 이것을 따로 쓸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아, 진짜 이게 벌레의 습성 파악이다, 이거 진짜. 네. 바퀴벌레는 이 어디에 끼이는 걸 좋아한다, 이런 얘기 듣는 것 같네. 또 있습니까? 뭐 그런 키워드 외에 뭐 몸매, 몸매. 미모, 뭐 숨막히는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숨막히는 몸매. 서퍼케이팅. 숨막히는. 숨막힌다고 같이 오는 게 뭐 물오는 이런 거 있죠. 물오는 몸매 뭐 이런 식으로 붙이는 애들. 숨막히는데 왜 화생방이 아니고 물오른이야? 네. 그 외에 뭐 주로 나온 게 10대녀, 20대녀 이런 식으로 여성에다 한자 여로 붙이는 여를 기사들도 붙이는. 있고 일단 그런 키워드들을 주로 수집을 했었고요. 그 외에 뭐 보수적으로 최근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뭐가 화제가 되고 있다 이런 것들. 이거 있잖아. 난 이거 웃기더라. 거예요. 뭐요? 최근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거 있잖아요. 아. 그거 진짜 웃기더라. 네. 그 이야기는 네. 또 이게 저런 아까 계속 얘기해 주셨던 충격, 물오른, 여 이런 단어들은 다 네. 제목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 벌레들이 제목을 어떻게 다는지에 대한 습성 말고 이따가 끄트머리에 뭘 다는지에 대한 습성을 또 9회 말에 한번 또 얘기를 해보겠는데 네. 그 단어들은 물론 뭐 이제 데이터만 다루는 입장에서는 이런 결론을 내는 게 의미가 없지만 확실히 이 벌레들은 인간의 만초신경을 우선 자극하기를 원하는군요. 기자들도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충격 고로케 사이트 처음에 생기고서 이제 언론사들별로 순위를 매기기 시작했는데 어느 언론사가 가장 많이 충격이라는 단어를 달더라 이런 것들을 순위를 매겼더니 로 데이터는 일단 최소한 절대 숫자로 순위를 매길 수 있게 해주네요. 그렇죠. 네. 네. 순위를 매길 수 있죠. 그러면 어느 언론사가 가장 많이 하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금주의 그랬더니 충격 1위는 네, 이렇게 그래서 월말에 이제 어워드를 주겠다, 상을 주겠다 이렇게 했더니 네. 실제로 경제지 둘이서 이제 경쟁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24일 날 한경 매경입니까? 한경 매경요. 정확합니다. 예, 경쟁이 붙는다는 게 뭐예요? 그 나도 좀 안 해. 상을 하기 위해서. 욕심내고 네. 하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기사인데 10대녀, 20대녀, 허키 이런 제목을 실제로 한경이나 매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침마다 사이트 지표를 이제 출력을 해가지고 뭐 어떤 기사가 좀 더 많이 독자들이 이제 클릭을 했더라, 뭐 어떻게 많이 낚아왔다 이런 것들을 회의를 이제 주기적으로 했는데 일주일에 한 2번, 3번 하던 거를 매일 하기 시작하고 그 프린트물을 이제 충격 고로케 이 사이트를 그대로 그냥 인쇄에다가 자기들이 활용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팩트입니까? 네, 그러고서 이제 한경이요, 매경이요? 둘 다요. 둘 다요? 그러면 걔네들은 가만 있어봐. 이게 지금 비유법이 아닌가? 걔네들이 경쟁을 했다는 거. 진짜 경쟁을 했다는 말 거예요. 그대로 그렇게 여기에서 했어요. 이기면 돈을 더 벌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상대 언론사들보다는 많이 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다 만약에 했다고 그렇다면 하더라고요. 그건 진짜 인간이 아니라 벌레 아니에요. 이 사이트는 우리가 얼마나 모량심한가를 알려주는 사이트가 아니라 우리의 먹거리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사이트인가 보다라고 이해했다는 거 아니에요, 경제지들은. 그렇죠. 오후 2시에 이제 발표를 하기로 했었는데 오후 1시 50분부터 일제히 이제 사이트에 경쟁적으로 몰려들어서? 사이트에도 몰려들고 이제 기사를 송고하기 시작하고요. 얘네들 충격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선고를 했고 그래서 59분에 나왔었던 발표 자료하고 2시에 나왔었던 발표 자료하고 달라요. 순위가 바뀌었어요. 최종적으로. 역전했어요? 네, 역전했습니다. 그럼 1분 동안 죽도록 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거 아니에요? 충격이라는 걸 충격 이런 걸 낚시 기사를 많이 썼다라는 걸로 했는데 UMC가 얘기한 그대로네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미끼를 많이 뿌려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로 측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그렇겠죠. 본인들이 상대 언론사들보다 좀 더 열심히 했다라는 거를 정말 많이 과시를 해야 된다는 걸까? 뭐 그런 나쁜 절박함이 짓을 많이 있었다랄까? 했다라고. 네. 이거는 달리 비교를 하면 네. 건설사들이 무너지는 건물을 만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여간 다 돈 문제잖아요. 감리한테 돈을 매겨가지고 그동안 자재에 돈을 덜 들인 걸 안 걸리게 하는 게 이제 중요 골자잖아요. 아이고, 좀 이따 닦자. 네. 그거를 바깥에서 누군가가 네.
건물을 대체 얼마나 못 만들었는지를 데이터로 막 환산해가지고 순위를 매겨주기 시작하면 네. 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우리가 더 못 만들어야 돼. 그러면서 무너질 건물을 막 미친 듯이 더 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나라 제1, 2의 경제지들이 그러니까 뭐 수자원 보호구역에서 얼마나 양심 없나 경쟁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회사가 낚시를 하는데 누가 더 적발 건수가 많은가 이런 거. 그러니까 적발 건수가 많으면 더 열심히 일한 거니까. 개천에 원양어선을 들여다가 네. 그런 거네. 초저인망식으로 그런 거죠. 네. 야 이거 멋지네요. 인간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곤충의 세계입니다. 네. 네. 좀 더 탐험해 보겠습니다. 광고를 듣고요. 목요일 1회 초에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 TV 왕초보의 무한실내 컴스테이션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안녕하세요. 책임지는 즐거움으로 일하는 컴스테이션의 이경식입니다. 용산에서 조립 PC 업체를 한다는 사장이 고객 한 분의 컴퓨터를 수리해드리기 위해 대전까지 다녀왔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다른 사장들도 그런 말은 저한테서 처음 들었을 겁니다. 100층짜리 회사 전체의 컴퓨터건, 고향에 계신 어르신 한 분의 컴퓨터건, 사용자의 미소를 얻을 때까지 일하겠다는 약속이 컴스테이션의 영수 중입니다. 용산 선인상가 21동 1층 130호 컴스테이션에 놀러 오십시오.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충격 고로케 등장 이후로 말없이 제목에 충격이 써져 있는 기사만 양산하는 기레기들이 오히려 늘어났다. 이걸 상인 줄 알더라. 진짜 상인 줄 알더라. 방송 시작하고 가장 황당한 사례입니다. 그러네요. 지나가는 여성을 이렇게 뭐 손을 툭 대고 도망가는 이런 놈들을 길에서 잡고자 CCTV나 아니면 뭐 경찰들을 세워놨더니 갑자기 노상에서 바지를 벗는 사람들이 늘어났더라. 거의 이런 이야기입니다. 베이비로션 판매량이 늘어났더라. 네. 신기한 기레기의 세계. 예. 조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 결과 재밌는데요. 부동의 1, 2등 밑에 누가 있었나요? 부동의 1, 2등 밑에는 정말 부동의 1, 2등이었나 보구나. 네. 정말 부동이었어요. 진짜? 월마다 상을 줬는데 네. 별로 상에서 다른 매체가 더 등장하거나 그런 거 없었고 1, 2등은 거의 고정이었습니다. 네. 두 경제 매체가 거의 다 차지를 했었고요. 도미네이팅. 그리고 초반에는 그래도 뭐 군소 언론 매체들 그러니까 좀 영세하다, 뭐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애들 먹고 살려고 그렇게 낚시질 해요라고 얘기하던 그대로 뭐 그런 조그만 애들이 주로 랭킹에 올랐다가 3, 4월 지나고서부터는 그때부터는 이제 좀 메이저 언론들이 슬슬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조중동 세계 매체가 도리어 뭐 랭킹에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전에는 안 그러다가 올라왔다는 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낚시를 하더라도 우리는 하지 않아야 되라고 하다가 충격스럽게 사이트가 나오고 얘네가 어떤 식으로 낚시를 하더라라는 걸 보고선 도리어 배워가지고 더 하기 시작한. 이 키워드가 잘 나간다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이게 이제 이준영 선생의 자뻑일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걸 데이터로 집계, 언론 환경에 대해서 이런 걸 데이터로 집계하는 데 없거든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래서 2013년 전체 통계로 매겼더니 1위가 동아일보고 조중동에서요? 네. 2위가 조선일보고 3위가 서울신문 뭐 이런 식으로 랭킹 매겨졌고요. 어머 깜짝이야. 중앙일간지 랭킹에서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역사가 오래되었다, 전통이 있다, 사람들의 신뢰를 많이 받고 있다라는 매체들이면 아마 안 그럴 거다라고 생각을 흔히도 했었는데 도리어 이런 매체들이 도리어 낚시성 기사나 뭐 형편없는 기사들을 더 많이 생산했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조중동이 제일 좋았다. 네. 그냥 유저 입장에서는 주먹구구입니다만은 이런 느낌은 들어요. 시험 삼아 이제 뉴스 다음이나 네이버에 들어가서 뉴스를 읽으면은 뉴스 하나를 클릭하면 사회면을 클릭하건 정치면을 클릭하건 그 밑에는 한 4줄 정도 기사 제목이 보여요. 그 기사는 다 연예인 벗은 거 아니면은 그 관련 기사에서 나오는 거? 네. 업무 보시느라 일하시느라 정신없는 치어리더 분들을 되게 관음증적인 시각으로 잡아놓은 거에다가 매우 관음증적인 정육점 단어들 같은 걸 배열해 놓은 어디 살 예. 그런 기사들이 쭉 붙어 있잖아요. 네. 노골적인 게 예전보다 심해졌어요. 그게 이분 탓이었군요. 그러게. 나 그게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책임을 통감하셔야겠어요.
왜냐면 이 시험 단계에서는 시험 단계에 살충제를 뿌려보면 그 벌레들이 갑자기 급속히 번식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케이스네요 지금. 아찔한 도시살. 헉. 예, 헉. 입이 쩍. 힘이 뚝. 네, 이런 거. 예. 그게 점점 더 늘어났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활동을 접으실 때는 그 전체 수가 보이잖아요. 네. 네. 전수 조사를 해오셨으니까. 네. 그 전수도 늘어났습니까? 수집을 종료했을 때 시점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14년 5월에 수집을 종료했었는데요. 네. 뭐 2013년에 사이트 만든 이후부터 쭉 올라가다가 연초에 잠깐 좀 수구로 들었었는데 세월호 사건 터지고서 네. 이런저런 충격, 경악, 헉 같은 기사들이 훨씬 더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더라고요. 세월호 사건 이후에요? 네. 그때 제가 봤었던 기사 제목 중에 단원고 학생, 이제 숨진 단원고 학생 핸드폰 여러 번이 헉, 뭐 이런 식으로 충격, 뭐 이런 식으로 기사 제목을 달아놨길래. 이거 진짜 부도덕하다. 존나 씨발 새끼들 진짜. 네. 너무한다. 예. 그냥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 이런 식으로 기사 제목 달아놓는 거를 내가 계속해서 트래킹할 필요가 없다 싶어서 그냥 그날로 바로 그냥 기계 껐습니다. 그렇게 수집을 종료했었고요. 안타깝네요. 저 의도도 알겠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이 시간까지 지금 얘기해 드린 게 결과가 그 맥락상 맞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네요. 해충을 늘려버린 결과밖에 안 됐다. 이게 해충이라고 보여줬는데 사람들한테 해충들은 좋다고 막 먹고 늘었어. 네. 번식시키자 이러면서 충격. 그 미스트라는 영화에 비슷한 게 나오죠. 뭡니까? 그 안개가 껴가지고 네. 괴물들을 몰아내려고 안개 속에서 괴물이 나오는데 네. 괴물을 몰아내려고 조명을 설치했더니 조명을 보고 더 보여드는 맞아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불나방인 거죠. 이 시행착오는 매우 마음에 드네요. 네. 네. 다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있어요. 모기 잡는 지옥의 테니스 라켓. 아 그거. 찍. 네. 다른 더 효과적인 플랫폼을 나오게 하기 위한 중요한 시행착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그게 배경 환경보단 전 당연히 스포츠지일 줄 알았는데 연예지일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보네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기사들 중에서 스포츠지나 연예지에서 낚시 기사들 혹은 뭐 선정적인 기사들을 많이 보기는 하는데요. 10대녀, 20대녀. 네. 근데 집계상으로는 오히려 조중동이나 이런 매체들이 더 많이 나오는 이유가 얘네가 반복 송고를 해요. 반복 송고가 뭡니까? 반복 송고라고 하면 이제 키워드 뭐 이제 실시간 검색어가 떠 있다라고 하면 이 주제를 가지고서 똑같은 기사를 10번, 20번을 쭉 송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일관호스터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오픈할 적에 잠깐 네이버 실시간 검색에 올랐던 280건의 기사가 올라왔었고요. 네.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도 15건의 똑같은 기사들을 계속해서 송고하는 거죠. 그래서 뭐 10시에 송고하고 11시에 여기서 송고하고. 같다는 건 키워드가 같다는 건 알겠습니다. 네. 그 당시에 높은 검색어 순위에 올라와 있는 잠시만요. 네. 저놈 저거 잡아. 토치 없어 토치? 이거 어떻게 잡아요? 왔다 여기. 오. 스트레스. 8인. 잡았어요? 모르겠어요. 이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다시 나타난다. 이 색깔이 이러니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네. 오늘 방송에 되게 중요한 배경이 돼주고 있는 벌레 한 마리가 죽지도 않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거 진짜 우리가 잡으려고 노력하면은 얘가 SM 계열의 벌레라 가지고 더 많은 친구들을 데려올 것 같아요. 무슨 얘기가 있었더라? 반복 송고 예. 키워드요. 당장 실시간 검색어가 되는 키워드를 제목 어딘가에 넣고, 네. 그 다음에 충격, 헉, 입이쩍, 억밑살 뭐 이런 단어를 넣고, 네. 그런 병신 같은 단어가 생겼더라 진짜. 아유. 뭐 안심살 뭐 이런 척 아이롤 뭐 이런 단어 있잖아요. 네. 그런 단어를 넣어서 제목을 만들고. 근데 그게 같다는 게 제목이 같습니까? 내용이 같습니까? 기사문에. 정확하게는 문장이 조금씩 다른 건 있어요. 표현이 조금씩은 다른데 사실은 씨발. 거의 비슷한 거죠. 제목도 뭐 스페이스를 좀 다르게 넣는다든가 앞뒤 글자를 바꾼다든가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UMC 새 앨범 알고 보니 헉 이랬던 걸 UMC 새 앨범 알고 보니 충격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예. 그리고서는 기사 내용에서도 예. 뭐 있다 이런 거 바꾸고 뭐 예. 앞뒤 문장 순서 바꾸고 그래서 계속 생산한다고. 네. 예. 새 앨범을 낼 계획이 현재는 없다고 했다가 그리고 이 벌레들의 습성은 있지 않다고 했다가 예.
네이버 다음 같은 데서도 전체 모든 새로운 기사들이 쭉 올라오잖아요. 네. 1초에 한 페이지씩 새로 넘어가요. 네, 거의. 그렇죠. 그죠? 예. 1초에 몇 페이지씩 새로 넘어가요. 이렇게 많은 기사들이 올라오는데, 다른 회사들이 다 저러고 있는데, 우리들이라고 복사할 수 있겠느냐. 복사 안 할 수 있겠느냐. 우리들이라고 충격 안 달 수 있겠느냐. 대부분 그런 의식에서 어뷰징을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손이 얘네들을 사람에서 벌레로 바꿨군요. 이미 벌레로 바뀌었기 때문에 충격 고로케를 봤어도 우리가 반성해야지 하면서 인간으로 돌아오긴 늦었다. 충격 고로케를 보고서 얘네들이 반성을 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충격 그랬을 고로케를 리가 보고서 있나요? 옆에 언론사들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 우리도 안 할 수가 없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컸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네. 게을렀구만 이러면서. 네. 그게 충격 고로케를 닫으셨던 이유입니까? 닫을까 말까라는 그런 갈등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차라리 그냥 덮어버리는 게 얘네들을 좀 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뭐 결정적인 계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세월호 사건 때 충격적인 제목이었고요. 그죠. 세월호 사건을 이용해 먹은 충격을 단 제목의 기사들을 보시고 알겠습니다. 처음에 로우 데이터를 수집하셨으니까 이 데이터를 모으면 데이터를 모으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 간송미술관 얘기 들어보세요. 이거 모으는 게 내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후세에서 어떻게든 잘 써주겠지 하는 생각을 하잖아요. 로우 데이터도 좀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충격, 아찔과 관련한 데이터들을 모으시면서 이 데이터가 어디 좋은데 쓰이기를 구체적으로 막 희망하고 바라셨던 데는 없었나요, 처음에? 처음에 만들 때도 잘 됐으면 좋겠다, 뭐 개선했으면 좋겠다. 사실 그 생각조차도 안 했었고요. 처음에는 그냥 여자 연예인이 아침에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나는 수술을 해서 자연 임신이 안 된다, 하지만 뭐 극복해서 살고 있다, 그런 뻔한 슬픈 이야기들을 슬픈 하는 얘기. 것들에다가 누구누구 자연 임신 안 된다, 충격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아놨길래 열받아가지고 제가 도대체 얼마나들 많이들 이런 식으로 충격 경악이라고 제목을 달아놓느라고 궁금해서 좀 세보고 싶었거든요. 네. 세보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그냥 제가 세보고 싶어가지고 만든 거예요. 만들었다가 저 혼자 보기 아까우니까 공개를 했었던 거고, 그러다 뭐 사람들이 몰려온 건데, 네.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집계를 해놓으면 뭐 당연히 뭐 다들 좀 다르게 생각할까, 제목은 좀 낚시질은 좀 덜하고, 그래도 언론의 품격이라는 게 있는데 내용에 어떤 걸맞는 제목들을 달게끔 데스크가 좀 지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안 그러더라고요. 네. 아이고 이런. 그 문제를 데스크가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애초에. 이미 데스크는 정신이 아득해가지고요. 네. 자기들이 먼저 이 일을 만들었는지 모를 거예요. 저는 물론 뭐 멀게는 원류는 이 문제의식은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에 처음에 이야기가 돌았던 게 저는 기억이 나요. 네. 아주 쉬운 한마디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그 시절에 사셨던 분들은 서태지 결혼 헉 펼쳐보면 음악과의 결혼 이게 이제 그 스포츠 신문 일면 첫째 줄. 그리고 그런 거 있었어요, 예전에. 그, 최진실 임신 못한다. 너무 바빠서, 이런 거. 네. 예. 거기서 아마 아이템을 한 다음에. 그렇겠죠. 사람을 이제 데이터로 보기 시작하면 저 해충들이 사람을 데이터로 보고 있다는 게 참 재밌어요. 사람을 데이터로 봤을 때. 네. 이런 충격적인 단어들을 이런 단어들을 척 아이롤 이런 단어들을 집어넣어주면 사람들이 얼마나 클릭하나를 테스트했겠죠. 그렇겠죠. 그런 해충의 습성까지 들은 바 저희들은 잠시 후에 88B회에서 좀 다른 해충 잡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진짜 해충을 좀 잡고. 저 해충부터 좀 잡고. 예. 제가 보기에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못 잡을 것 같긴 해요. 이용이 슬랩스틱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지? XSFM입니다. I, D, W, K